지시대 살벌하네 살벌해. 이야 씨, 조그만 게 깜빡이도 LED네. 깜빡이도 LED야. Tell me if you're hurt and I'll be there. Carry you away to the promised land. Feel your heartbeat and don't be scared. 'Cause I'll be there. Yes, I'll be there. You and I. 안녕하십니까, 토요브로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제가 가장 기대하고 기대했었던 국산 전기차 바로 EV3 드디어 시승합니다. 시승. 자, 한번 타볼까요? 열려라 참깨. 얘는 문이 잡이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어요. 이렇게. 이거 귀엽다. 이거 많이 봤죠? 자, 커피를 들고 으쌰. 자, 물은 하나 빼놓고 상당히 좀 아래에 있어요. 아래, 그죠? 아래. 자, 문을 닫고 뭐야. 셀틱 보스턴. 이런 재밌는 느낌. 자, 시동 걸 때는 율로 여기 안 돼요. 아래로 해서. 자, 이제 EV3 롱레인지고요. GT 라인은 아닙니다. 롱레인지 풀옵션 모델. 일단은 이 스터링 휠 같은 경우는 뭐 EV6랑 동일합니다. 최근에 페이스리프트에서 변경됐었던 악셀 느낌. 악셀 페달하고 브레이크 페달 느낌은 굉장히 소프트한 편이에요. 딱 악셀을 가져갔을 때 이 녀석의 모터의 출력이 니로 EV와 코나 EV랑 동일하거든요. 이 녀석이 약간 좀 더 뭔가 가속감이 경쾌한 느낌이 든다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전기차의 주행 질감에 있어서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되게 보편화가 됐기 때문에 사실 뭐 아주 특색이 있다, 다른 전기차와 좀 다르다라는 점은 없습니다. 그냥 좀 안정감 있게 전기차답게 여유롭고 편안한 그런 드라이빙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전기차의 특성을 가진 EV3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스티어링 휠은 생각보다 좀 묵직합니다. 얼마 전에 탔던 EV6 페이스리프트보다도 좀 더 묵직한 느낌이에요. 확실히 묵직합니다. 악셀킥에 가자게 되면 차량에 나간 느낌이 굉장히 경쾌합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마력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약 200마력 초반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차량이 나간 느낌은 굉장히 또 경쾌해요, 나름. 물론 뭐 EV6의 듀얼 모터가 달린 녀석보다의 그런 스포츠성은 덜하지만 지금 브레이크 느낌도 스무스하게. 전기차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니까 니로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의 뼈대를 가지고 전기차를 만든 차량으로 볼 수 있고,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아예 전기차 플랫폼으로 나온 그냥 전기차 전용 모델입니다. 근데 거기에 기존에 우리들이 익숙해졌었던 뭐 아이오닉 5, EV6, 아니면 뭐 EV9 이 녀석들에 비해서 차체가 좀 작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오는 차량의 경쾌함과 앞뒤에 대한 밸런스가 훨씬 더 좋게 다가옵니다, 이 녀석이. 확실히 롤에 대한 억제는 조금, 롤에 대한 한계치, 좌우 롤링에 대한 한계치는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량의 가속 느낌은 상당히 좋습니다. 진짜 경쾌하고. 자, 이쪽이 이제 다른 고속도로로 체인지되는, 코너가 좀 심한데, 자, 코너링 자체는 날카로운 건 아니에요, 사실. 핸들링의 반응도 아주 민첩하다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코너링의 한계치도 아주 높은 편까지는 아닙니다, 사실. 타이어 폭 자체가 215밖에 안 돼요. 좀 좁은 듯한 느낌은 없잖아 있죠. 한 225 정도 됐으면은 훨씬 더 즐겁게 드라이빙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부에서의 풍절음 차단과 그리고 노면에서의 소음을 걸러주는 능력이 상당히 훌륭하고, 주행 질감이 생각보다 고급스럽습니다. 일상에서 아주 적당한 사이즈의 전기차를 가지고 고급스럽고 편안하고 여유로운 드라이빙을 할 수 있는 게 EV3 드라이빙 감성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방에 대한 시야감이 아주 훌륭합니다. 근데 약간 이쪽 이 대시보드 쪽이 꽤나 좀 긴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외관으로 봤을 때 이 녀석의 후드 길이가 긴 건 아닌데 되게 요 대시보드가 조금 되게 좀 길어요. 길다 보니까 약간 예전에 시트로잉 차들 느낌이랄까? 약간 레이만 타더라도 레이도 굉장히 이 앞쪽 대시보드와 후드 쪽에 되게 좀 길어 보인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운전자가 좀 뒤로 와 있는 느낌이고, 이 녀석도 그러니까 그게 시트로잉 차량들도 좀 그랬거든요. 근데 이 녀석도 좀 동일하게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뭐 HUD 있고
네, 방금 저런 다 보셨죠? 이거 이거 우측방 모니터까지 있고 아까 옵션이 굉장히 풍부한 차량이에요. 그리고 한번 스포츠 모드로 한번 볼까요? 스포츠로 하니까 이 앰비언트 라이트 봐. 앰비언트 라이트 빨간색이나 주황색이네요. BMW야. 자, 맞습니다. 스포츠 모드를 하게 되면 정말 경쾌해요. 전륜 기반의 싱글 모터긴 하지만 또 이 녀석은 배터리 용량이 크잖아요. 배터리 용량이 지금 보시면 81kW입니다. 니로나 코나 같은 경우는 64예요. 그리고 EV6 페이스리프트 된 버전, 얼마 전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EV6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는 84kW입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EV6보다도 배터리 용량이 아주 조금 작아요. 거기 싱글 모터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또 모터 출력은 1호 EV와 동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너무 여유롭습니다. 진짜 지금 스포츠 모드에서 81% 남았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439예요. 실내 보세요. 실내. 이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극적이진 않아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딱 이쪽 라인 인테리어의 레이아웃 정도만 구분 지어줄 수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는데 디스플레이와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앰비언트 라이트 느낌이 굉장히 고급집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디스플레이가 커브드는 아니에요. 그냥 일자형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운전자 중심 각도는 아니고, 그리고 더불어서 얘가 시트 포지션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제 시야는 상당히 위쪽에 포지션이 되어 있는데 이 디스플레이 위치가 좀 너무 아래쪽에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방에 대한 시인성은 확 튀어서 좋지만 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시인성은 살짝 좀 아래로 처져 있다는 느낌과 커버드가 아닌 운전자 중심 각도가 아닌 부분이 조금은 아쉽게 다가옵니다. EV9도 그렇고 이 공조를 이 가운데다 넣어놓아서 커버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EV9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의미가 좀 없어요. 그러니까 운전을 할 때도 이 스티어링 휠 때문에 이쪽 좀 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조 버튼은 그냥 좀 밑에 놔줘도 훨씬 괜찮지 않았었을까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는 생각보다 고급집니다. 물론 소재를 하나하나 느껴보면 사실 이 녀석의 가격대가 왜 이 가격대인지를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냥 만지지 않고 보여지는 실내만으로 봤을 때는 상당 부분 고급스럽게 잘 표현을 해놨거든요. 이 스마트폰 무선 충전 위치도 너무 밑으로 가 있죠. 사실 핸드폰 하려면 저렇게 하면 팔이 안 닿아요. 물론 주행 중에 핸드폰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당연한 말이지만, 근데 이 스마트폰 무선 충전 쪽에 이 밑에 쪽에 뭐 스마트폰 무선 충전 옆에다가 뭘 놨다 하더라도 걔를 집기에 좀 멀다. 이 컵홀더가 너무 좀 아래에 있어요. 컵홀더. 자, 지금 제가 주행을 하다가 커피를 마실 거예요. 자, 하면은 팔을 또 이렇게 넣어야 돼. 물론 얘를 좀 뒤로 내릴 수 있어요. 뒤로 내리고 이렇게 잡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고 나서 다시 밑으로. 이게 사실 조금 이게 좀 걸적거리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얘가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 수가 있는데 이 알린드의 역할이 보통 이거래요. 이렇게 놓고 물론 이게 뭐 주행 중에는 이러면 안 되겠죠. 주행 중에는 스티어링 휠을 잡아야 되니까. 하지만 뭐 그냥 차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전기차 라이프를 하다 보면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굉장히 좀 유용한 테이블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주행 중에는 굳이 주행 중에는 여기 위에다가 뭐 올려놓게 되면 막 쏠림도 있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쁘고 뭐 쓰임새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주행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와닿는 포인트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통풍이나 열선 시트를 켜는 위치 자체가 다 도어 쪽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도어 쪽에서 있다 보니까 조작 편의성은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도 이제 니로 EV보다도 좋고, 물론 아주 드라마틱하게 넓진 않지만 그래도 아주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부족할 만한 사이즈도 아니고, 특히 2열 같은 경우는 공간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1열을 제 키로 세팅해 놓고 2열을 제가 앉아도 레그룸, 헤드룸 모두 다 여유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성에서만큼은 정말 이 작은 사이즈지만, 준준형 사이즈지만 공간성만큼은 중형급 차량과 비교해도 부족함 없을 만큼 공간성은 아주 훌륭합니다. 자, 그리고 승차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사이즈 뭐 준준형 SUV도 포함이면서 뭐 소형 SUV, 내연기관 차량들 다 포함해서 얘가 원탑인 것 같아요. 좀
와,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EV6에서는 되게 하드하지만 엄청 편안하다라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소프트하게 너무 편안합니다. 그래서 높은 시트 포지션인데, 시트 포지션 높은데 소프트하게 보면 너무도 출렁거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출렁거림에 대한 억제도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리본프에 대한 억제 표현을 아주 고급스럽고 부드럽게 표현을 해놨고요. 또한 너무 가볍게 통통통거리는 게 아니라 묵직합니다, 이게 느낌이. 그래서 하체 세팅에 대한 능력 자체, 물론 타이어에 이 녀석 한국 타이어 아이온이 들어가 있는데 뭐 타이어의 성능도 있겠지만 고속 주행을 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주행을 했을 때도 굉장히 편안합니다. 또 이 시트가 한몫하는 것 같아요. 시트가 생각보다 사이즈도 적지 않습니다. 시트 사이즈도 방석 길이도 좀 괜찮아서 185성인 남성이 앉았을 때도 굉장히 편안하고, 또 이 사이드 볼스터 옆구리를 잡아주는, 운전자의 몸을 잡아주는 느낌도 촥 감기는 느낌이면서, 그리고 이 헤드레스트가 전 맨 처음에 되게 엄청 질감 좋은 가죽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야, 그냥 천이야. 근데 이 쿠션감 봐라, 되게 편안한 해먹에 누워있는 느낌이에요. 해먹. 그래서 딱 보세요. 주행할 때 야, 진짜 전방의 시야감 좋지, 사이드미러 시야 좋지, 편안하지, 승차감 좋지. 야, 이만한 사이즈의 전기차에서 이제 이러한 느낌들도 운전자가 얻어낼 수 있겠구나. 정말 EV3라는 차량이 우리들한테 던져주는 메시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미니쿠퍼 전기차가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면서, 와, 전기차가 되게 작은 사이즈로 나오니까 뭔가 좀 더 효율성이고 경쾌하고 그 만족감이 사이즈가 큰 녀석들보다도 훨씬 좋았는데, 전기차는 차량의 사이즈가 작을수록 배터리 용량이 적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사실. 또 내연기관 기반의 플랫폼으로 전기차로 넘어오는 차량들 같은 경우는, 하지만 이 녀석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대용량 배터리를 넣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차체 사이즈가 아주 컴팩트합니다. 100% 풀 충전했을 때 예상 주행 가는 거리는 600이었습니다. 600대. 그동안 꿈꿔왔었던 가장 이상적인 차량들 중에서 이 EV3 차량이 그 부분에 많이 도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도 노즈 다이브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진짜. 그 뜻은 회생제동을 좀 세게 했어도, 예전에는 회생제동을 세게 하더라도 노즈 다이브가 좀 심하다 보니까 멀미를 좀 유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요, 가다가 살짝 브레이킹을 세게 가져가도 차량의 앞뒤 밸런스가 상당 부분 너무 좋지 않나라는 건 생각이 들고, 물론 좌우에서의 롤링 자체는 타이어폭이 이 녀석이 그래도 생각보다 좀 좁은 느낌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215는 너무 좁은 느낌이 들어서 좌우 롤링에 대한 한계치 좀 낮은 것 빼고는 전반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네요. 외관 디자인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기아 자동차가 추구하고 있는 디자인에 대한 방향성을 봤을 때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 DRL에 대한 약간 흉측한 눈물 자국 같은, 아무튼 뭐 너무 막 직각의 세로형에 막 정신 없었는데, 이 녀석은 개인적으로 EV3들 중에서 차량의 전체적인 라인과 이 DRL의 형상 자체가 매칭이 가장 잘 맞지 않나, 가장 밸런스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외관의 디자인은 굉장히 만족스럽고, 특히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약간 박스카 같은 느낌이면서도 굉장히 유니크하게 잘 표현해놨어요. 원체 생긴 거는 잘생겨서 남자분이나 여성분 아니면은 뭐 20대, 30대, 40대 분들 각각의 그 컬러에 맞게끔만 차량을 구입하시게 되면 남녀노소 누구한테나 다 잘 어울리는 그런 외관 디자인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실내 같은 부분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실내 자체는 일단 기본기에 충실한, 정말 공간성에 대해서 아주 충실한 그런 부분이고, 주행에 있어서도 전방의 시야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훌륭했다. 하지만 물론 이제 약간의 이런 좀 평평한 디스플레이나 공조 위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또 요만한 사이즈의 HUD를 또 넣어줬다는 거, 그리고 19인치가 적용된 롱레인지 풀옵션 바로 5,500만원대입니다 거기에 지금 이 녀석이 국고보조금인 롱레인지가 660만원 정도인가 600만원대를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플러스 지자체 보조금 150이다 보니까 약간 800만원 정도 받을 수가 있다. 그럼 풀옵션 같은 경우도 4,000대 구매를 할 수가 있고, 뭐 내가 뭐 좀 불필요한 옵션들 좀 뺀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뭐 3,000대에서도 나쁘지 않은 상품성으로, 나쁘지 않은 옵션으로 출고할 수 있고, 가격적인 부분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데, 그 가격대에 우리나라의 어느 도로, 어느 주차장을 가든 정말 적당한 사이즈로 다가오면서 거기에 부족함 없이 아주 여유로운 주행 가는 거리까지, 이런 전반적 부분을 봤을 때 사실 전기차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으면서 가성비와 경제성, 효율성, 정말 여러 마리의 토끼들 다 잡은 차량이지 않겠나. 그래서 보통 제가 차량의 리뷰를 할 때 이런 분들한테 이런 차를 소개시켜 드린다, 아니면 이런 차는 이런 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린다라고 딱 찝어서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기아 EV3 같은 경우는 어느 누가 타더라도 이게 메인카가 됐건 이게 세컨카가 됐건 우리들 라이프 스타일과 개성을 표현해주는 녀석이 아니라 그냥 지금 이 현실 세계에서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전기차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왠지 국민차잖아요. 정말 국민 전기차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차량이. 전기차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조금 희생을 해왔던 것들을 EV3에 와서는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젊었을 때 나의 메인카가 돼도 괜찮고, 아니면 우리 결혼을 하고 나서 우리 집에 서브카로도 괜찮고요. 어디를 가든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차량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정말 진짜 있잖아, 차선 좁거든? 차선 좁은데 부담이 없다. 그리고 여기 놀면 좋지 않거든? 근데 진짜 편하네. 물건인데? 오! 자, 지금 93% 충전되어 있는데 527km 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7%를 더 채우면은 688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약 한 100km 정도 주행을 했는데 아까 93%에서 딱 15% 달았습니다. 100km에 15% 달았다는 거. 지금은 이제 맥스로 했을 때는 이제 576이네요. 그러니까 전비에 따라서 풀충 했을 때 600이 넘을 수도 있고 살짝 안 넘을 수도 있고, 아무튼 뭐 550 이상만 가도 대박이지. 미쳤다.